이제 마음까지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온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죠? 25페이지. 네, 23페이지. 23페이지. 자, 사해장입니다. 사해장은 이제 사해는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장이에요. 여기 이제 문사수 되어 있죠. 문해, 사해, 수해.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 명상을 이제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명상을 접해 봤는데 많은 명상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에 대한 것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지혜에 대한 건 다 빠져 있어요. 명상을 하는데 그런 명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현상을 위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마치 수행의 경계에 있냐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행해 가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맛보기형의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잡입니다.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자비로 바뀌었다면은 그 사람은 바뀐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혜 부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명상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켄 웰브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아를 주장하는 하게 되면은 자아를 인정하고 자아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일부분 정도는 자기를 변형이 시킬 수가 있지만 완전하게 자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무아라야만이 자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그럼 무아는 뭡니까? 무아를 아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사해니까 사유해서 얻는 지혜. 근데 이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봅시다. 첫째, 둘째 하는 부분. 둘째인데 둘째가 사실은 셋째 부분이기도 합니다. 찻잔에서 하늘 찻잔까지 과정이 모두 과거의 이미지는 지나갔었고 미래의 이미지는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 이미지도 이 순간 머물지 않아 없는 무상함을 사유합니다. 즉 무상은 환이면 환은 공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환공화의 4단계 중에서 경단계와 다르게 이미지 과정이 지나가는 이미지를 되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말하자면 무상적공임을 사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유가 뭔가 무상적공이다. 그래서 이 동종서를 듣고 재차 사유 명상을 한다. 그리고 이 둘째 부분도 이제 이 사유장에서 명상을 해야 돼요. 무상적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지혜 부분입니다. 우상을 안다든지 공을 안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 아니에요. 지혜 부분. 현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명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행을 했는데 막 온몸이 막 진동이 오더라. 야, 이 수행비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수행 진동을 이런 수행의 현상으로 보고 이것이 수행의 경계로 생각한다면은 곤란하다. 수행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또 역시 얘기하면은 안 된다. 되게 그런 거는 이제 현상에 속하는 대신에 진동이 오는데 진동을 살펴봤더니만 지나간 진동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진동은 없고 현재 진동은 머물지 않더라. 이렇게 알았다면 이건 지혜에 있어요. 이거는 현상이면서 현상 플러스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올바른 가르침이지만 단지 눈물이 나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막 하다 보면 몸의 일부 현상이 사라지고 뭐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안 된다. 대구에도 한 분이 그사님이 이제 점검을 받는데 경계를 보면 이바사나 5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분명히 2주 전에도 저 무상관절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주도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무상관절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현상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상관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제 무상관절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관찰 7단계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무상관찰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만큼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책 한마음 다선에서 지혜를 얻는 건 사유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이 기본적으로는 딱 2가지예요. 일어남, 사라짐. 이 일어나는 거와 사라지는 것만 잘 관찰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쳐 드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선명하게 볼 줄 알긴 하는데 이것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있더라고요. 어째서 못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잘 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못 일어나는 곳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을 계속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렇죠.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니까 흔적 남기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세분화할 수밖에 없어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숟가락에 입을 떼넣어주는 식으로 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체험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 찌뿌리지. 근데 이거는 이제 쉽다. 생각으로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찻잔 떠올리고요. 그 다음 옹달샘 딱 떠올리면 아, 찻잔 지나갔구나. 그렇죠? 그럼 지나가면 안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옹달샘에서 연못 가면 연못 딱 돌리면 아, 옹달샘 지나갔구나.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 항상 현재 이 순간이 늘 있는 거예요. 또 호수 가면 아, 연못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지나간 것을 돌아오면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네, 미래를 당겨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옹달샘 생각, 옹달샘 현재 이 순간 딱 머물게 되고 연못 가면 연못 딱 그 순간 딱 머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 이거는 공이다. 네, 여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기 뭐가 없느냐? 자성이 없다. 자성. 자성이 없다. 요것도 이제 할 수 없이 잘 풀어야 돼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 세상에 스스로라는 게 있을까?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에 의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후에도 땅을 의지하고 이 공간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음식에 의지하고 또 사람끼리 또 뭐가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스스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대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똑같은 스스로라는 게 없어요. 항상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공이라고. 무상과 공은 둘이 아닌 거죠.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이 있고 공이 둘. 공이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라고 하면 무상에 대해서 분석을 쫙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짤막이 한 글자로 무상 적공을 사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유도 무상 관찰 7단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이 관찰 7단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럼 적어야 되겠네. 적어보십시오. 네. 이것도 복사기를 하나 갖다 놔놓고 복사를 해야 되겠네. 네. 이 무상 관찰 7단계 보이시죠? 이렇게 붙입니다. 첫 번째 똑같은 여기는 이제 통증이에요. 예, 똑같은 통증 또는 똑같은 현상이 있는지 살핀다. 과거 현상이 되돌아오지 않음을 살피고 미래 현상이 오지 않음을 살핀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과거 미래가 없음을 알고 현상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문다. 우선 여기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현상이 있는지 살핀다. 두 번째,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에는 오지 않아? 자, 과거는 과거의 현상이죠. 과거의 현상은 미래의 현상. 여기 이제 확인해요. 세 번째는 과거 미래가 없는 줄 알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데 않음에 머문다. 자,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현상이 머물지 않는다. 현상이 들어가면 이해 되겠죠. 자, 요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과거, 미래가 없는 줄 알고 현재 현상이 머물지 않음에 머문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 머물면은 여기는 두 가지가 딱 일어나요. 두 가지. 하나는 의식의 게임.
또 하나는 텅빔이 생기고, 텅빔이 생기고. 자, 의식이 깨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식이 깨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죠. 현재에 머물지 않는 딱 머물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 깨어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의식이 과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과거는 인식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의 현상은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이 미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안 간다 이거죠. 과거와 미래를 안 가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현재에 깨있는 거죠. 근데 깨있다 하는 것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인식한다 이거죠.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는 깨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과거를 인식할 수 있으면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 미래를 인식한다 이러면은 역시 그 인식은 미혹이다. 그럼 현재 좀 머물지 않는 것은 인식이 되면은 그것은 현재를 깨있는 거죠.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깨있음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미래가 없는 줄 안다는 건 깨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머물지 않는데 머물면 같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자, 흔적이 없음을 살핌. 잘못 썼죠, 그죠? 이영이. 살핌. 그러면 그게 지나가는 현상은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살핀다. 이래. 글씨 진짜 못 쓰네. 예술적으로 봐주세요. 자, 이 지나가는 현상은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살핀다. 자, 거기 딱 살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여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뭡니까? 무합니다. 이건 무아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현상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그걸 쫙 보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을 붙을 수도 없는 거고, 지나가는 건 막 지나가지 않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흔적도 안 남겨요. 흔적 남기려 해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건 거기에는 무아가 무아. 그럼 요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다섯 번째는 어디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예? 흔적 없죠. 흔적 없으면 불생, 불멸. 현상이 생기는 것도 없고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게 다섯 번째. 더 자세히 보면은 아무 차도 없어요. 지나가는 건 있는데, 내가 생각했다면 생각이라도 통증은 지나가는 건 있는데 흔적이 없고 그 자리는 뭐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상태가 자기 마음이에요.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마음공이죠. 마음공이 불변이 안 바뀝니다. 불변이. 이 단계에 1번부터 7번까지 오면은 7번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1번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 다시 확인해요. 뭘 확인하는데? 마음이 비어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게 이제 무상관찰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상적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그 사람 또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자기는 무상을 알았대. 자기는 무상을 알긴 알았는데 무상을 알았다면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죠? 근데 왜 진전이 없습니까? 무상을 알았는데 왜 진전이 없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질문은 저기 누구 성교수가 나한테요. 요번에 한국 그 명상 지도자협회 연수 때 이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왜 진전은 무상을 알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 지속성이 얼마큼 되느냐? 지속성. 오래도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상을 알았다면 의식도 비어있으면 의식이 깨어있을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의식이 깨어있다면 24시간 깨어있으면 동정이려다. 꿈속에서 깨어있으면 몽중이려고. 그리고 깊이 잠들어 상태, 숙면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있다면 숙면이려다. 그때 내 강의 들었죠?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습 때문에, 익힌 습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내가 알아도 익힌 습이 때문에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 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행 일기를 또 보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그 관리 대상자다. 생각 때문에 점검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점검했는 걸 복사해가 갖다 주시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수행자가 아니냐?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주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은 자기 수행 체험에 대한 그게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행자의 소유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행 진전은 끝나는 거죠. 없으면 안 됩니다. 수행은 끊임없이 점검받아 자기를 성숙시켜야 돼. 계속 성숙시켜 가야 돼. 그러려면 이제 보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진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에 내가 계속 집중해 그 사람에서 딱 안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점검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놓고 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분도 있다. 그래서 이 자꾸 수행 일기를 주는 수월행보사는 소유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수행자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득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얘기는 무소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일단 무상적공을,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정리한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셋째 가봅니다. 셋째. 무상은 찰나 시간이라 머무는 실체가 하나도 없는 환영이므로 형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과 색채가 있는 것은 모두 마음이 맞는 것으로 밖으로 투자된 것임을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일상이 모두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것으로 말과 생각에 해당되는 사물은 환영과 같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마음 자체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한 마음의 하나임을 사유합니다. 자기의 종종을 칩니다. 종종서를 듣고 재차 사유 명상합니다. 이 제일 좋은 건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해버리면 종 한번 땡 치는 순간 쫙 사유를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다음 넷째로 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므로 환입니다. 또는 환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환과 같습니다. 여기 환과 같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시 좀 잘못됐는데 교정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환영 같은 이미지는 바로 실체가 없어 비어 있음을 아는 마음으로 만듦을 사유합니다. 자, 여기 이제 셋째는 이제 우리가 원래 모든 걸 마음이 만들었구나. 오직 마음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이제는 만들어진 것이 전부 다 한영을 갖고 실체가 없는 마음이다. 이러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비어있다 하는, 자성이 없다 하는 아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찻잔부터 하늘을 갔다. 하늘의 찻잔을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무상이라고 알았어.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마음이 맞는 이미지 지나지 않아. 하고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섯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이제는 찻잔을 임시에 떠올리는 자체가 다 실체가 없음을 알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옹달샘을 떠올리도 옹달샘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지혜로 만든다. 지혜로. 이건 이제 능동적인 것이죠.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다 만드는데 이걸 이제 만들면서 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실체가 없구나. 다 환경이 지나지 않아.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에 동대된 개체가 없구나 하고 건축가가 알았어.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또 어떻게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집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지어놔놓고 보니까 환경이구나. 실체가 없는 거나 하고 아예 만들면서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만들어 놓고 아는 것은 이제 좀 늦고 만들면서 내가 실체가 없는 것 없다 하는 아는 마음으로 만드는 건 상당히 수행이 진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만들면서 무상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걸 다 알고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네 번째는 이제 만들면서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만든다. 그럼 집착이 없죠. 네. 집착이 없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얼만큼 집착이 강한지 자기가 만든 것을 다 붙들고 내놓질 않아요. 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만일에 현실을 따져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딱 붙들고 내놓지 않고 딱 가지려고 하고 투쟁해서 싸우는 거 하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탁 또 막 애착을 갖고 탁 하면 이 모성이 강하구나. 저 사람 진짜 훌륭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 것보다는 이 자식은 내가 만들었지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 아이의 인격도 내가 존중해줘야지. 이런 걸 알고 아이를 자기 친근 행사를 한다면 키우는 게 달라질 거예요. 애착을 해서 빼앗아서 키우는 애는 언제든지 같이 만든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을 갖고 이제 키우는 힘이 들고 이러면 날마다 막 씹을 거예요, 상대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혼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로 생각하면서 내가 키운다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다고 봐야죠. 집착이 없으니까. 지혜가 있죠.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은 내가 지어낸 건 절대 아닙니다. 밀교 그 서적을 보다가 보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자, 5번째. 차자리에서 하늘까지는 지혜로 만든 형상과 색채가 호흡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떠올리고 이제 셋째보다 넷째, 넷째보다 5번째가 좀 더 이제 진전이 있는 거죠. 차례차례 가는 겁니다. 이미지인 색이 자아와 실체가 없어 공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고 색적 공입니다. 절대주의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가 생김을 사유합니다. 그 반대의 과정인 하늘에서 차점까지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서 허무주의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지혜가 생김을 사유합니다. 야,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색적시공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적시식. 자, 여기는 색은 찻잔이죠. 찻잔에서 딱 하늘까지. 하늘까지 딱 가게 되면은 색적 공의 세계로 갑니다. 찻잔 하늘까지 무상 관찰을 통해서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 텅 빈 하늘에 왔을 때는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 이거는 이제 절대주의를 타파하는 거죠. 이 물질적인 이 형태가 뭐가 실체가 있다 생각하는 것, 여기 이제 찻잔 하늘까지 보면서 보니까 무상 관찰을 그 무상 관찰하면 이거는 완전히 지나지 않아 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적적 시공하는 게 절대주의 타파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색까지 오는 건 찻잔이잖아요. 찻잔인데 공이 곧 색이다 하는 거는 허무주의를 타파. 허무주의는 대개 물을 근거로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를 근거로 하죠. 맞아요.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텅 빈 하늘에서 내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서 어디가 색으로 간다, 찻잔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생기니까 그런 걸 이제 허무주의 탓다. 허무한 게 아니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은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찻잔에서 하늘까지는 절대주의 타파. 하늘에서 찻잔 내려오는 것은 허무주의 타파하는 거죠. 이 자체의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지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 이런 건 사유로서 전부 다 파악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지혜에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을 지혜라 하느냐 하면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전후를 따지고 앞뒤를 따져서 정확하게 탁 판단을 탁 내리면 그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딱 선보면 돼요. 사리를 잘 따져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탁탁탁 지적하면서 요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탁 해내면 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졌다는 거지. 감정 내면. 딱 한번 당신 감정 내는 거니까 나한테 진 거야. 한마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더 막 화가 나죠. 네. 자기 드러나니까. 자기 그렇지. 허물이 자꾸 드러나니까. 네. 알았다고. 그러냐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지혜도 선지혜가 있고 악지혜가 있다. 빨리 알게 돼. 사리분별을 나쁜 것에 쓰면 악지혜고 사리분별을 좋은 데 쓰면 선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리분별은 분명히 맞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이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을 예? 여러 가지 차별 경계를 갖다가 하나로 관통을 해버리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해통이라고 해요. 해통. 뭘 해자에 통할 통자. 모아서 통한다. 하나로 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은 해통을 칠 줄 아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탁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막 흩어져 있는 거 하나를 착 취합해서 하나를 착 관통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통시키는 뭘로 관통시키느냐? 이 바로 무상으로 관통시키고 연기로 관통시키고 공으로 관통시킨다면 그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색적공 공적시기는 찻잔에서 하늘 찻잔까지 몇 개입니까? 총 12단계인데 12개의 단계를 뭘로 하나로 관통시켰나? 무상, 적공, 공으로 관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명상하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뭐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리분별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건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상이나 공을 통해서 사리분별에서 하나로 이렇게 해통시키는 건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6번째. 찻잔에서 하늘까지는 삼매를 얻는 과정이 있고, 어떻게 삼매를 얻냐? 자, 하늘에, 찻잔에서 하늘 가는 건 형태가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인식 대상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점점 고해지. 하늘 찻잔까지는 지혜를 얻는 거죠. 하늘에서 찻잔까지 뭡니까?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점점 생기는데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형상들은. 그래서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사용합니다. 네, 동경설을 돕고 재차 사유 명상합니다. 7번째. 찻잔에서 하늘 찻잔까지 과정이 모두 무상함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며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방감 어떻게 맛봅니까? 얘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다 기재해 놨어요. 여기는 뭔가 하면 걷기 명상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 번호가 하나도 안 적혀 있더라고. 내가 저기 번호를 안 적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다 이제 배우는데 여기 보면 8번에 보면 일어났어요. 여기 8번에 무분별 거울 8단계 무상으로 흘리기. 이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고 무수의 해방감을 맛보기. 무상으로 통해서 다 흘려버린다.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얘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상대가 화를 내고 막 이러면 화를 내고 막 마음지고 이럴 때 뭘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하고 이러면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맞싸우면 진짜 큰 사람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고 막 하면 내가
대응을 했어. 그 사람 제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설사 제압을 하더라도 찝찝하죠. 그럴 때는 무상을 쓰는 거예요. 무상. 고함지는 것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그 사람 감정의 기복이 계속 바뀌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건 참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무상으로 흘려버리는 거죠. 흘리면은 그 사람이 교묘한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비난을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죠. 태연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지나가다가 이인자 교수님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흉을 좀 봐야겠다. 저긴가 남산에서인가 극기문산. 그러니까 이게 장경군에 있어요. 잘 봤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이거 무슨 꽃이다. 이 명칭이 무슨 나오지? 개념하고 마주치네. 이건 뭐야? 하고 탁탁 하잖아요. 이런 것은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그것이 만일에 집착이라면 그냥 안 좋은 거거든요. 집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무상으로 흘리면 좋다. 꽃도 딱 보면서 꽃이 매 순간 변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의 반응은 내 감정도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달이 되면 꽃을 보면서 쓱쓱 흘릴 수가 있어요. 계속 흘리면서 머물지 않는다. 흘린다 하는 건 내 마음의 대상이 머물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대상에 머무는 기억이 있고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 자, 이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이거를 망념이라고 해요. 그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을 지혜라고 합니다. 보이는 현상들은 모든 걸 무상으로 흘리는 거죠. 마치 바람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흘리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스님, 이게 무슨 꽃이다. 이게 무슨 꽃이구나 하면서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흘려야 돼요. 예. 만일에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꾹 눌러 참거나 예. 말을 하지 않으려고 꾹 눌러 참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무상으로 흘리고. 그리고 이게 무상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봐도 뭐가 뭔지 저거 봐도 뭐가 뭔지 그거는 무지. 예, 무지 맞아요. 무언가 뭔지 모르는 거는 무지예요. 그런데 애초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은 꽃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네. 그것도 굳이 아는 거는 그런데, 알고 예. 그러나 이게 무상이고 이 아름답지만 이게 꽃 중요한 거는 그거 알잖아요. 알든 모르든 다 무상으로 통합해서 보면 된다. 그러면 이름이 내가 1000개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만나는 꽃이든 나무 전부 다 1000개의 이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1000가지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100가지의 이름을 알고 100가지 대상을 만났다면 그죠? 100가지 이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통합을 하셔야 돼요. 뭘로? 생겼다 사졌다는 무상으로 통합해서 볼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다른 건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죠. 예?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죠. 예. 이름을 부르든 뭐를 부르든 무상인 줄 알고 흘러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무상을 체험한 사람은 쉽게 됩니다. 모두 머물지 않는다 하면 알기 때문에. 근데 일상생활에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뭐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고정되게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지만은 무상하다 하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붙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스님, 이게 근본적인 얘기인데 해도 되나 정말? 네. 해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집에 귀가하다가 저 꽃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미 오늘은 시간이 지났구나. 그럼 왜 찍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역시 무상이야.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날 또
그때쯤 지나가다 나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시간을 놓치네. 그래 무상이지. 이러고 지나간단 말씀이에요. 그 뭐가 하나 빠졌어. 예. 그럴 때 무상이라고 느끼기만 했지. 거기서 뭐 그래 무상도 느꼈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오늘 무상이라고 알고 그 다음 날 가면 사진기가 딱 찍어버렸을 거예요. 아, 글쎄 말이에요. 찍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억하는 거하고 놓치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예. 기억하는 거는 샷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알아차는 힘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창창해서 한번 보는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한번 듣는 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억해뒀다가 찍는 거죠. 근데 무상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무상을 알게 되면은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도 또 놓치지 않는 마음이 무상을 탁탁 놓아버리는 시원함이 오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무상이 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시원함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무상이라는 건 집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 자체에도 집착 안 하는 거. 예, 무상으로 알면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데 예. 그래도 은연중에 계속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시원한 걸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무상이 정말 허무하다고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상 아닌 게 뭐가 있어? 네. 이렇게 무상을 이제 네. 허무하게 느끼시는 사람은 수행 진전이 있다고 봐야죠. 무상해? 너무 허무해? 이러면 수행 진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허망한 데만 빠져버리면 진실한 모습을 못 보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요 스님 세상 건건이 무상 안 한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어떤 게 있어요. 만일에 네. 정말 그렇다면 제가 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화 한 번 안 내봤습니까? 내봤죠? 내봤죠. 그러면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까? 아유 왜 없어요. 있죠. 그럼요. 그러면 뭐 모든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말만 무상이라고 했지 체험이 없는 배경은 아니요 그거를 무상을 모를 때 욕심을 냈던 거 하고 무상이라는 거를 그래도 그 용어를 무상이라고, 알고 네. 나서는 그렇게 집착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건 맞는데 무상이라고 알면은 훨씬 탐욕도 줄어들고 성냄도 네. 줄어듭니다. 무상이 확실한 체득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감정적인 번뇌는 안 일어납니다. 얘기하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하늘 것도 없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 무상 아닌 것이 없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욕심 부리면 이 사람 말만 입만 살았지 다른 건 없구나 이렇게 한다는. 입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이제 경전을 번역을 한다든지 늘 업무를 하고 이러는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장을 하면 내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경전을 번역한 것이라는 법을 설한 것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어떤 구절을 한번 봤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전도 얘기했지만 저기 다람산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에 어떤 절에 티벳 절에 탑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무슨 탑이냐 이러니까 눈이 타지 않고 혀가 타지 않고 심장이 타지 않았다. 화상을 했는데 그러면 벌써 몇 천도 2천도 올라가면 다 타버릴 건데 말랑말랑 혀도 안 타고 말랑말랑 눈이 안 타고 말랑말랑 심장이 안 탔다 하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셔가지고 탑을 만들었다. 그게 이런 거죠. 남쪽 이름 하겠죠. 스님 오늘 명상 실습 좀. 명상한다 그랬어요? 네. 이건 여기는 명상 없습니다. 왜 다른 명상이 없어요. 참 명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명상. 오늘 강의 끝나고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참 명상 할 거예요. 네. 앞으로는 능경할 때 명상을 좀 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네. 그걸 잊어버렸어요. 네. 자, 다음 봅시다. 자, 7번째. 찻잔의 하늘.
하늘 찻잔까지 과정이 모두 무상함을 통해 해방볼 막품을 사용합니다. 자, 8번째. 그걸 갖고 홈 같은 이미지는 마음공의 형상화이며 형상화의 이미지는 그 본질이 공, 연기임을 사용하고 있어 영상 이미지의 목표 설정이 깨달음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한마음임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제 자, 위에 8가지 모두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부분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 8가지를 가지를 사유를 하면 실제 수행에서 체험이 분명해집니다. 즉 사유했던 것이 체험으로 옵니다. 자, 이게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에 보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청문이, 두 번째 사유의 힘이고요, 세 번째 정령의 힘, 네 번째 바람 알의 힘, 정지, 다섯 번째 정진의 힘, 여섯 번째 숙달의 힘. 제가 얘기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는 사유의 힘. 이게 이제 대단하거든요. 청문의 힘 같은 우리 요거는 이제 그 문해에 속합니다. 문해에 속하고 요거는 사유의 힘은 이제 사해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정령의 힘이라고 있어요. 정점은 뭔가 하면은 바른 기억입니다. 영이라는 기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유를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기억이 생깁니다. 기억. 예. 그래서 여기 사유는 사유. 예, 사유는 뭔가 하면 겨냥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의 뜻이 있습니다. 해체. 그리고 이제 본질이 드러나게, 본질이 드러나.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요 기억이란 말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 순수대 딱 보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 사유하면은 그냥 기억화되죠. 기억화. 그리고 이 정력은 다른 기억을 얘기합니다.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23페이지로 돌아와서 명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다 적었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바른 암, 정지. 자, 우리 첫, 저기 뭐고, 다시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다시를 꾸미는 거. 자, 정원. 정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는 세계입니다. 오솔길. 오솔길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솔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의 연꽃을 얘기해요. 연못의 연꽃. 이거는 깨달음을 삼키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 마당은 바로 이 동성을 얘기해요. 성빈 동성. 그 다음에 이제 집 있죠. 예. 집은 여기 이제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자, 집 안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차방이 있습니다. 차방. 차방은 깨달음의 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있어요. 햇빛. 또 햇빛은 뭔가 하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럼 방 안에 연꽃 향기가 옵니다. 연꽃 향기. 연꽃 향기는 깨달음의 향기.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런 의미를 갖고 딱
돌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그런 수행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명상을 해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거예요. 이게 매우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원, 연못, 마당, 사방 4개의 이 공간이 있거든요. 4개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벌써 여러 우울한다든지 매우 불쾌하다든지 마음이 산란하다든지 하면 바로 이런 정원부터 해가지고 차방까지 탁 앉아서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차방에 앉아 차를 한 잔 탁 마시면 마음이 어느 순간 싹 안정이 돼요. 이 자체가 명상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반쯤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코끝을 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쫙 피어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또 옆에 정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자, 앞을 보니 오솔길을 따라서 저 앞을 보니까 아담한 한옥집이 있습니다. 오솔길에 깨달음 길로 다 나아가면서 마당 한켠에 있는 연못이 있고 홍련과 백년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서 대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문턱으로 연꽃 향기가 솔솔 들어옵니다. 박포를 펴고 가방, 물치킨 그릇, 명상찻단, 차통, 또 차숟가락, 그리고 차수건, 옆에 있던 물 끓이는 도구. 자, 왼편은 차선 일미 족자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물 식힌 그릇 천천히 따라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서 명상 찻잔이 쭉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봅니다. 자방 만들고 차 마실 준비까지요. 자, 이제 준비됐으면은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상상으로 마시는 거예요.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쭉 마시되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은 맛과 향기가 일어날 겁니다. 참으로 목을 통과해서 쭉 스며듭니다. 온몸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계속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해요. 상상 속에 있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뜬다. 좋습니다. 딱 한 가지 해봤어요. 항상 멘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멘트에 따라서 연상을 하고 또 동정 치면 여러분들이 재차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딱 앉으면은 이렇게 화면까지 쫙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정문도 그냥 되게 그림같이 이렇게 쫙 나타나고 오솔길에도 집에 다 전체가 이렇게 한마당으로 싹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상상하는데 그게 쫙 펼쳐지지.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그래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자주 하니까 이제 한눈에 참 그냥 그래 나타나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냐? 보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관하는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 생생하게 그러니까 차를 따르고 하는 이런 것도 생생하게 차를 마시면 생생하게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이제 요즘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상현실 같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창출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명상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명상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